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식당에서 갈비찜을 먹던 중 배수구 마개를 발견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식당은 처음엔 물병 뚜껑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싱크대를 청소하려고 올려둔 마개가 뚝배기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청소기 업체의 대리점주가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한 여성의 집을 방문해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백성무 변호사님. 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아주 중요한 거 있죠,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750. 750.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건 만장이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화요일만 나옵니다. 어쩌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진짜 너무 의리 없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화요일에 열심히.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뵙다가 네네. 이제 자기 유튜브 한다고 하루만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뭐 다 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네. 바꿔자는 거죠. 지금. 한 번을 2번 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짜증난다. 진짜. 그치? 혹시 평소에 짜증나는 스타일이라는 말씀 많이 안 들으세요? 가끔 들어요. 예. 진짜. 저 제 개인적으로 우리 백성규 변호사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얼마 전 경찰관과 실랑이 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가지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조롱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외국인 그거 다 보셨나요? 지구대 찾아와서 이른바 깽판을 치니까 경찰관이 나가세요! 했더니 예 했던 그거요. 네네를 느려서 발음하는 건데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무전 취식에 택시비 먹튀에 별짓을 다 했던 인간이라고 하네요. 자, 회화 강사 자격으로 입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꼭 좋은 소식 들렸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의리 없는 백성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의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팔계 분장에서 손오공 싫어요, 사바는 750 하면 효과 대박일 것 같아요 하신 이혜정님. 손오공 싫어요. 750 좋아요. 자, 그리고 역시 손오공 대신 750 하시면서 아이디어 주신 토론토의 장주호, 최은희 부부님, 조카 박민혁의 23번째 생일 축하해주세요 하신 몬트리올의 혜주 이모님, 자, 퇴근하면 매일 사반 보면서 저녁 먹는 우리 신랑 서준교 씨 생일 축하한다 하신 권혜경님, 정년 퇴직하는 최계숙 언니 고생 많았고 건강해 하신 김윤자님, 강릉에 구름 사진 보내주신 임미정님, 우이동의 이미라님, 샌프란시스코의 정원보님, 청주의 정동영님, 한혜숙님, 김지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반 뉴스데이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증거 불충분 불송치입니다. 자,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가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표예림 씨 다들 기억하시죠? 생전 한 유튜버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저희도 넉 달 전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해당 유튜버 저희는 이름을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요? 네, 이게 혐의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일단 해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7월에 이 고 표예림 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 카카오톡 대화방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 고소장 접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초대장 보낸 것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힌 거다라면서 이 스토킹 그리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역시나 혐의 없음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는요, 유족은 저 이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혐의 없음으로 명예회복이 되는 과정이고 살 용기를 얻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뻔뻔한 도둑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가게로 한 남성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주방 안을 몇 번이고 이렇게 빼꼼 살피면서 눈치를 막 쓱쓱 보죠. 계산대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럼에도 시선은 주방에. 그러면서 손은 어디로? 금고에. 아하, 계속 저렇게 망을 보다가요. 누가 오나오나 하다가 금고에다가 손을 저렇게 열고, 금고 열고요. 슬쩍 지폐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탁 챙기죠. 자, 금고문 닫고 나가는데 직원이 왔어 그때. 그러니까 아예 글쎄 이게 그냥 문이 열려 있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닫았잖아요. 부셨잖아. 딱 하죠. 거짓말 뿜뿜합니다. 자, 뭔가 꺼림칙해 했던 직원 금고 열어봐요. 근데 금고문이 안 열려. 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 직원이 이제 뭔가 수상해. 그래서 자리를 잠깐 비우는 그 틈에 타서 남성 다시 한번 슬쩍 보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후다닥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아니 저런 뭐에 다 찍혔는데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2일 부산 수영구의 한 치킨 판매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금고털이 사건인데요. 자, 아까 저 남성은 한 20대로 추정이 되고, 남성이 아까 보면 주방에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금고를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다가 결국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이거를 돈을 꺼내니까 빨리 닫다가 꽝 하고 좀 세게 다쳤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원이 뭐지 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 주문하러 왔는데 금고가 열려 있어서 제가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뭔가 낌새가 있어서 열어보려니까 안 열려요. 아하. 그러니까 남성이 그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금고 내가 세게 닫았다고 고장났으면 내가 물어주겠다. 야, 내가 차에 돈 있으니 갖다 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잠깐 휴대전화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사이에 저 남성 지금이 기회다 하고 바깥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후에 바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불러쳐 있습니다만 경찰은 완벽한 저 남성 얼굴 다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예. 빨리 자수하세요. 아유,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물며 저런 짓을 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제작진도 몰랐답니다. 자, 2022년부터 고 송혜 선생의 뒤를 이어서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역대 최초의 여성 MC로 또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김신영 씨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사반 가족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놀랍습니다. 네, 이 새 MC로 발탁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최근에 KBS로부터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보가요,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제작진 역시도 이런 결정을 통보받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계자는요, 그래서 김신영 씨로서는 당황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체 배경으로는 시청률 부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 송혜 선생님 진행할 당시에는 10%대였는데요. 이 시청률이 김신영 씨 투입 이후에는 최근 5에서 6%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 KBS는 공식 입장 통해서 새 진행자로 남희석 씨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남희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신영 씨도 무척 열심히 했다.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시청률 부진이 교체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방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청률 떨어지면 진행자부터 바꾸거든요. 자, 고로 다음 주부터 7시 50분부터 시간대를 바꾸는 사건 반장. 시청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JTBC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청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이 공중파, 지상파 시청률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다른 매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인데 이 시청률 때문이라는 것만 이유만으로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신영 씨나 제작진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국 노래자랑은 KBS를 대표하는 프로, 아침마당이라든지 6시 내 고향, 우리 같은 시간에 하죠. 이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희석 씨를 바꿨는데 똑같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사건 반장은 그럴 리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사건 반장도 시청률 떨어지면 당장 저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적반하장 분풀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가게 앞에 웬 오물이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가게 옆으로 한 남성이 저렇게 쏙 등장하죠. 아무도 없나? 이렇게 주변을 막 살펴보면서 자, 방금 뭐 던졌어? 방금 저 봉지를 확 던졌어. 아하,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후 또 당시 등장해가지고 지금 뭐 던졌죠? 휙 던졌어. 아하, 이런. 또 있네. 저것도 던졌어. 또 던졌어. 저것도 맞아? 던졌습니다.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지금. 자,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2022년부터 2023년 추석까지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보자의 부모님께서 40년간 운영하던 가게인데요.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의 변, 음식물 쓰레기 이런 오물이 담긴 비닐 2개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바로 왜요? 동네 이장이 범인이었어요. 어머나.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이장님으로부터 사과도 없다고 합니다. 어허. 백 변호사님, 동네 이장님이면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야 될 사람인데. 거기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다른 데다 제대로 버려야 될 사람이죠.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2022년에 이 이장이 그 아버지 차량을 한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대요. 이 제보자 아버지 차량을. 근데 그때도 동네 이장이라 10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경찰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렇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저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신감에 결국 이 사건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일단 검찰로 사건 내용이 송치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이장이 아직도 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셨구나. 사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 이 얘기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최근 중국의 한 사이트에서 정말 또 이런 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죠. 자, 한 여성이요. 중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푸른 저고리, 치마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저 여성. 자, 머리 장이 이거 딱 봐도 그냥 심지어 태극 부채까지 들고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중국 전통 의상이라면서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다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진짜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자, 저러면서 중국 길거리를 막 한복판을 활보를 합니다. 왜? 중국의 미를 보여주겠다면서요. 이 사람 또 치파오 입으면 되잖아. 치파오 얼마나 예쁜데. 자기 것 입고 찍으면 매우 좋은데 지금 누가 봐도 쪽두리에 한복이에요. 뭐 한복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복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재가 돼 있어요. 조선족의 이제 옷이라고 하면서 중국 옷이라. 조선족인데 어떻게 중국 옷입니까? 중국에 많은 소수민족 살고 있는 다 자기들 문화고 자기네 옷입니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고 엄연히 한복은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고요. 한다면 중국 의상 입고 와가지고 뭐 엄청 돌아다니고 엄청 찍으면 되는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조선족이 중국 땅에 정착한 게 고작 한세기 남짓인데 그 뭐 전통이야 그게. 한세기 남짓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질투가 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자기 나라 거라고 박박 우기고 싶을 만큼 우리 한복이 정말 아름답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도 보니까 이게 무슨 중국 전통 의상이야?가 대부분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도 본인 본전도 뽑지 못한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런 싸가지 없는 제가 잠깐 감정이 실렸는데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톡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5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이혼을 하고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을 혼자 키우셨는데요. 20대 후반인 둘째 아들이 지난해 여름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추석이 이제 결혼 뒤에 맞는 첫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석에 아들 부부가 봉투, 과일은커녕 그쪽 사돈이 챙겨 보내신 선물만 하나 달랑 가져오더니 사연자가 준비한 음식 그리고 저쪽 사돈 드릴 선물만 바리바리 챙겨서 다시 휙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처가에서 준 선물 들고 갔잖아 라고 하기에 그건 사돈끼리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는데 더 서러운 건 이 작은 아들 부부가 정작 사돈 댁에는 과일 세트를 하나 싸들고 갔다는 겁니다. 일단 이날은 작은 아들도 알겠어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하기에 잘 넘어갔는데 이번 설에도 빈손이었다는 거죠. 사연자는 용돈에 편지까지 담은 복주머니를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와서는 밥만 후딱 먹고 처가 가버렸고 또 와중에 반찬 가지러 내일 올게 라더니 감감무소식이어서 그 남은 음식도 사연자랑 막내딸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놓고 2주가 넘게 지나서요. 그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그때 그 고사리 반찬은요? 뻔뻔하게 물었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잠도 잘 안 오신다고 요즘 애들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작은 아들입니다. 엄마 좀! 나도 결혼 전에 선영이가 하도 시월드 노래를 부르길래 야, 너 별 걱정 다 한다.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와, 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진짜 왜 그래 진짜. 아들 며느리 안 싸우고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 뭘 그렇게 받아 챙기려고 그래. 우리 달달이 아파트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명절이라고 그걸 꼭 받아야겠어? 아유 진짜 엄마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다 동그라미.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이놈아 성분이 이 얼빠진 놈아 너 낳고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챙겨 먹은 내가 미쳤지. 내가 언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했냐. 명절에 과일 바구니 하나 달라는 게 못할 소리냐 이 애미 입장에서. 아이고 지 마누라한테 그냥 홀딱 맞아서리 애미고 뭐고 눈에 배질한다 보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이혼하시고 지금 자식을 셋을 키우셨으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한 엄마인데 이 둘째 아들 정말 철이 없어요. 근데 이 며느리도 똑같이 철이 없어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추석이나 명절에 어머니께 양가 어른데 기본적으로 용돈도 좀 챙겨야 되지만 용돈은 못 챙겨도 그래도 과일이라도 가서 대접하는 거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근데 전 악의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도 알아서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도 며칠 있다가 종종종 와서 어머니 그때 고사리는요? 이러는 걸 보니까 악의가 있는 건 같진 않고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는 알아야죠. 모른다면 가르쳐야죠.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셔라.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어머니가 무슨 부자 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너 매달 나한테 용돈 따박따박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 명절 때 처가에는 보니까 또 전에 받은 선물까지도 들고 가셨네요. 최소한 양쪽에 동등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정성이죠. 성이고 무슨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무슨 용돈에 이만큼 싸들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그냥 그 명절 때 그 작은 선물 가지고 가서 같이 까서 같이 먹더라도 그런 모습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 무슨 시월드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아들 좀 전에 우리 박사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건반장 보고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형제가 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 형님이 형님은 아직 미혼이라는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동생 내외에 하는 짓을 보고 정말 엄청나. 이 사연자 어머니보다 더 화가 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결혼한 지 이제 두 번째 명절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만하고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랬을 때 그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바랬던 거잖아요. 그냥 바래고 첫 번째 명절 넘어가고 또 두 번째 명절도 그냥 간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아들한테만 하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했다가는 분란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형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진짜. 형이 뭐 끼어들 때가 아니에요. 끼어들 때가 아니고 뭐 이거를 사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라고. 편지 쓰라고. 뭐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오를 들었냐 하면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담비맘님 가르쳐도 안 되면 오지 말라 하세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하셨고요. 한송이님 요즘 애들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김무진님 그 아들 사반 안 보는구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코펀치님은요 며느리 말도 들어보긴 봐야 함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가방을 두고 내리셨던 이동헌 선생님 보고 계시죠? 깜빡 놓고 내린 가방에는 상품권, 귀금속 등등 도합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다는 거죠. 이후 막 역마다 전화를 확 해보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청 유실물 신고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저거 내 가방이더라는 거죠. 부랴부랴 해당 지구대로 찾아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런 한 장도 비어있지 않더라. 망원역에서 종점 봉화산역까지 가는 동안에 누구 하나 내 가방을 손대지 않은 이 무지막지한 국민성.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하셨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 정말 뜨거운 논란을 안 좋은 쪽에서 일으켰던 사연이죠. 지금 만약에 식사 중이시라면 또 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난 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일단 여성 손님들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갈비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갈비가 뚝배기에 나왔습니다. 이 뚝배기에 나온 갈비를 건져 먹던 도중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뭔가를 발견을 한 거죠. 이 이물질 살펴보니까 갈비찜 한 조각보다는 크기가 크고 둥그렇고 까만 고무 재질의 어떤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머리카락도 아니고 뭐 바퀴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 뭐 음식을 먹다가 이런 진짜 왕건이가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대체 뭐냐? 손님들 직원 불러서 항의를 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물병 뚜껑. 물병 뚜껑?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이 직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이거 물병 뚜껑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병 뚜껑 아무리 커도 요 정도 되는데 아까 그 물건 막 너무 손바닥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물병 뚜껑이냐 했더니 우리 주방에서 쓰는 물병 뚜껑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또 해줬어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저 것인데 냄비에 빠져 있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물병 뚜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더 자세히 설명을 왜 저런 게 들어갔는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뚝배기채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미 밥맛이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이분께서는 그냥 먹지도 않고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음식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항상 그렇습니다. 저런 걸 집어 넣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에 그 식당 측의 대응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병 뚜껑이다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이제 문제를 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의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다라고 해요. 하니까 사실은 물병 뚜껑이 아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배수구 마개였다라고 해요. 이실직고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싱크볼에 있는. 그렇죠. 물병 뚜껑보다 더 더럽지 않나요? 제 혼자 기분인가요? 당연히 더럽죠. 물병 뚜껑은 그래도 뭐 조금 먹을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배수구 마개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법대로 해라.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나왔다는 게 이제 이게 문제 같아요. 예전에도 사실은 이 식당에서 머리카락 나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문제는
이거 배수구 뚜껑이라는 얘기 듣고 계속 토가 나온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죠. 아니 진짜 이게 이 뭐 다들 비슷한 경험 하셨겠지만 이게 백 변호사님 얼마나 트라우마면요. 제가 1997년 서울 네. 종로 명륜동의 한 중국집에서 네. 제가 짬뽕 먹다가 거기서 바퀴가 나왔어. 아, 세상에 이게 몇 년, 27년 전 일을 짬뽕 내가 못 아직도 먹어요? 장소까지 기억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은 저는 자, 하지만 그때 그 식당 사장님의 반응이 뭔 줄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다시 갖다 드릴게. 그거 다시 먹고 싶겠냐고요, 그거. 다시 먹었어요? 안 먹었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죠. 사실 그것도 정말 세지만 이 사실 좀 이게 배수구 막으면요. 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저도 지금까지 음식에 들어갔다는 거 본 거 중에 제일 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일단 식당 사장님 얘기는 그 수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를 잠깐 빼놓고 뭐 물을 다시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배수구 마개가 뚝배기에 근데 이게 이 싱크대 쪽하고 음식 만들어서 나르는 쪽하고는 아예 다른 곳 아닌가요? 배수구 있는 쪽에 그걸 뭘 빼놓은 게 이게 뚝배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 입장에서는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손님이 나중에 전화하셔서 이 커뮤니티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지금 이 커뮤니티에 지금 난리가 난 건데 뭐 잘못한 거니까 저희가 달게 처벌은 받겠다고 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손님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너무너무 죄송하다 뭐 감히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뭐 다시 한번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쉬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 해당 식당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개인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접촉을 시도했는데 뭐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게다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이 더 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곳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으로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심식당이란 그 마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주는 마크고요.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준비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식당은 3년 전에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요. 우리 뭐 이제 웨이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기다려서 먹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 변호사님 보통 저런 일 딱 났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릴게. 아니 어차피 거기 한 군데서 같이 끓였는데 그거 먹고 싶겠냐고 그거. 그 상황에서는 못 먹죠.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든 사과하고 이 상황을 최대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첫 대응이 좀 잘못됐던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오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뭐 일단은 앞으로 뭐 직원 관리나 위생 관리 다르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에서 이물질 나오면 139으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139으로. 139.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영업정지 같은 처분들이 내려져요. 근데 일단 기생충이나 금속, 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이틀에서 10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에서 20일인데 배수구 막엔 여기 없습니다. 이게 빠질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 외 이물질로 된다면 3일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게 떨어져서 또 오히려 저기 영업정지 처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참 정말 저 보고 보면 볼수록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예. 지금 뭐 채팅창에 뭐 몇몇 가족분들은 그냥 단순 실수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뚝배기 갈비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아마 씻을 때 같이 씻었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갔던 것 같은데 더 문제는 중간에 조리하면서 계속 이게 들거든요. 그걸 안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신뢰도가 빵점이 돼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리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간 배수구 뚜껑 영원히 그렇게 해서 조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그 후처리도 상당히 미흡하고 오바이트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여성이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며칠 뒤 해당 업체의 대리점주인 50대 남성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청소를 하다 말고 청소기의 숨은 기능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바람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다며 여성에게 직접 시연을 해준 건데요. 그런데 이날 여성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합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일단 이 20대 여성이 지난 2021년 4월에 자취방 청소하려고 청소기 업체에다가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을 합니다. 무슨 청소기 업체인데 케어 서비스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업체가 직접 청소기를 들고 와서 집 청소를 해주면서 설명도 하고 영업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방문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신청했더니 며칠 뒤에 한 50대 남성이 실제로 청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업체 대리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상품을 들고 와서요, 실제로 집안 곳곳을 청소를 해주면서 설명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성에게 갑자기 이 청소기에 사실 숨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여성이 막 망설이니까 홍보 책자까지 보여주면서요, 여기 보셔라,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 않냐 라면서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대체 그 숨은 기능이 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람 마사지. 자, 50대 남성 청소기를 통해서 바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직접 시연을 했어요. 전 살다가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다는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그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 바람을 쏘고 누군가 사람이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에어컨 기능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남성이 시키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성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조금 내린 뒤에 청소기 바람을 쐬면서 여성의 배를 손으로 주무르고 또 여성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하체를 만지는 등 약 6분 정도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저 여성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두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189만 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까지 하고 황급히 남성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마사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다들 마사지에만 집중하고 계시는데 에어컨 기능이 있다는 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네, 청소기가 에어컨이 있으면서 바람 마사지. 그러니까 이 끝에를 빼면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막 밀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이거 마사지 기계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없겠죠. 네. 바로 환불을 받고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왜 이 여성이 이렇게 더 기가 막혔냐면 이 남성이 보여준 홍보 책자에는 분명히 마사지 가능 다이어트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홍보 책자에. 그러니까 이 남성, 이 본사에서는 있지도 않은 홍보 책자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이 남성의 대리점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 공식 자료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해당 대리점에서만 제공하는 그 브로셔에는 그 문구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남성이 또 여성을 피해자로 몰아갔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이 남성을, 50대 남성을 고소를 하니까 이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몰아갑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성이 청소기 환불 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거다. 그러면서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냐. 마사지 맞다. 추행 아닌 마사지 맞다.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게 재판까지 갔는데요. 1심 재판부 역시 남성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1심 재판부도 청소기 판매하려고 그런 의도고 마사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한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신체 접촉했던 추행 부분 그거는 마사지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판결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1심 재판부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약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하지만 사건 당시
이 남성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한 눈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집안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반려견을 키웠는데 이제 외부에 외출할 때 우리 반려견 잘 있나 보려고 집안에 요즘에 CCTV 같은 거 설치해 놓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CCTV를 통해서 저 남성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과연 마사지로 상대방의 동일한 행동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재판부는 아니 일단 청소기도 샀고 마사지 기능 있다 그래서 마사지 받고 청소기 샀으면 그럼 동의하에 한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이 CCTV에 잡힌 추행 영상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아이고. 모습, 또 피해자 등 아래 엉덩이 비비는 모습, 상의 올리고 바지 내리는 모습, 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배를 문지르는 모습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고 일단은 그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거부를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아마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이 피해 여성은 일관되게 본인은 두려워서 이 남성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나는 결제를 했을 뿐이지 나는 추행을 당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더 머뭇거렸다가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더 심한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그래서 나는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결제를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CCTV 영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았나 싶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뒤집혔습니다. 2심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피해자 기준이거든요. 또 피해자가 어떤 성적 수심,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판단의 기준인데 1심에서는 판매하려는 의도라서 무죄가 됐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일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찰 조사팀부터 남성의 어떤 손이 중요 부위를 향하고 있었고 결국 전체적으로 마사지 받는 느낌 받지를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전개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관적으로 진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죄가 됐고요. 결국 유죄가 됐기 때문에 변호인 얘기에 따르면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아니 그 짓을 당했으면서 청소기를 왜 사주냐고 왜 결제를 하냐고 하면서 또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하는 그런 댓글도 있던데 네.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왜 사줬냐라는 것도 있었고 그 청소기가 마사지를 한다는 걸 믿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언뜻은 그거 청소기를 마사지 다이어트를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기사를 보니까 이 여성 일단은 그날 집 청소 체험을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다는 건 이 청소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 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홍보 책자에 마사지 다이어트라고 떡하니 써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가 뭔지 이제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이제 오후 2시였으니까 덜 위협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약간 성추행으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놀라고 빨리 이거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결제를 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여성이 맨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한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피해자인데 이런 2차 가해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정신과 진료도 받는다고 합니다. 실형이 나온 상황이고 또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건 반장 뾰로롱 시간 바뀌었다 아이가. 4반은 6반이잖아. 이제 4반 6반 아니다. 7시 50분 750 얼른 너도 알람 맞춰놔라. 750 뾰로롱.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30대 정 씨. 남편은 누가 봐도 참 온곡고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과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지만 시가 식구들만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남편과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시부모님과 시누이 때문입니다. 툭하면 잔소리를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에 부모님 험담까지.
남편을 봐서 꾹꾹 참고는 있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는 정 씨. 지금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제보도 저도 이제 받아서 봤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시가가 말이죠. 자, 일단 남편분과도 충분히 상의한 끝에 사건 반장에 문을 두드리셨다고 하는데, 시작해보죠. 네, 결혼 2년 차 접어든 30대 정모 씨의 사연이고요.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알면 알수록 올곧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결심을 한 것도 맞지만 실제로도 결혼해보니까 그 이후에도 막 다투거나 심하게 싸운 적도 없을 정도로 남편이랑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렇게 완벽하니까요. 시가에 대해서도 딱히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 시가가 복병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이 너무 많았고 남편 역시도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부모님과 누나의 모습 때문에 본인 역시도 상처를 많이 받고 아내에게도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그래도 남편이라도 변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죠. 그래도 교수님. 네, 근데 남편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의 바르고 진중하고 그런 사람이고 말도 참 조심하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시가 식구들이 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일단은 뭐 신우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는 이 정 씨를 보면서 외모 관리 좀 해.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옷이 왜 그래? 화장은 또 그게 뭐야? 헤어스타일도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옆에서 불편하니까 누나나 신경 써. 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여자가 더 잘하는데 네가 몰라서 안다고 뭐 뭘 안다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 가방, 화장품 막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고마운 것이 전혀 아니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물건까지 갖다 주는 게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는 뭐 옷이라도 화장품이라도 갖다 주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누이보다 더한 사람 시어머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문제들이 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반려견 강아지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면서 같이 반려견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가족 때문에 집에 반려견을 못 뒀는데 이제는 반려견하고 산다면 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남편은 생각을 하면서 전혀 강아지 키우는 것에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이거 못마땅 여기고 실내에서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도 힘들다. 침대까지 올라오는 것이 위생도 좋지 않다. 급기야는 하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아이가 안 생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보통 이제 강아지 이 키우는 문제로 저런 갈등 많습니다. 니들 그냥 저 강아지 새끼를 그냥 뭐 사람 새끼 마냥 끼고 사니까 애 가질 생각 안 하니 이런 얘기 많이들 좀 해요 또.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정도 얘기 들어도 정말 깜짝 놀라는데 이제 정 씨는 요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제보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해요. 진짜요? 요 정도 급이면.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 씨의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정 씨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원래 이제 그 좀 홀가분하게 살고 그래서 제주에 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친구들도 이제 서울에도 많고 하니까 도시에 그냥 뭐 더 도시가 더 좋은데 그래서 어머니는 또 본가에 그냥 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라이프 스타일대로 같이 살자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한 건데 근데 갑자기 시부모님 딱 얘기를 듣더니 졸혼하신 거니? 졸혼. 예. 그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아이고야. 이건 좀 많이 심하죠. 그 있지도 않은 사실 추측하고 이걸 굉장히 무례하게 이렇게 묻고 질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정씨 편인 걸 아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땐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명백하게 고의라는 거죠. 야, 그래도 사돈의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며느리한테 그것도 신랑 없을 때만 아들 없을 때만 야 니네 엄마 아빠 왜 그러냐 이런 거는 좀 선 넘는 거지. 네, 근데 또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도 좋으시고요. 가족들 모임하거나 하면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부모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흔치 않은 일이라고 여겨서인지 약간 흉보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특히 명절 되면 남편한테 아유 너는 들러야 될 처가가 둘이나 돼서 어떡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연휴도 짧
짧은데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다. 꼭 거기까지도 가야겠냐? 뭐 네 아버지가 좀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때때마다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이럴 때 아니면 장인어른이랑 언제 바다 낚시 해보겠냐? 또 두 분이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좀 막아서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늘 못마땅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수님 천만다행인 게 그래도 남편은 계속 지금 이 아내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정 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이 정 씨가 오면 항상 엉덩이를 찰싹하고 때려요. 근데 며느리 엉덩이를? 네, 며느리 ong덩이를 때리는데 그게 진짜 이제 뭐 세게 때리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을 이렇게 간대요. 그럼 또 따라오셔갖고 기어이 쫓아와서 막 10대씩 정도씩 막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내가 반가워서 그러신가, 예뻐서 그러신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뭐 보통 때 굉장히 살가운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뭐 다정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이렇게 피하는데도 엉덩이를 때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혹시 성직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한테 어머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거 혹시 그런 건가요? 아이고 선영이 이쁘다 하면서 막 팍팍 때리는 거? 아니 이쁘다면서 퍽퍽 때리진 않죠. 툭해도 사실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시어머니나 뭐 시누이나 이 아들 아니면 오빠 혹은 동생을 뭐 이 정 씨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본인의 감정을 여기다 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족들이 뭔가 분위기상으로는 화기해 보이는 상황에 정 씨도 또 거기다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 못하니까 남편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또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이 팔 위쪽을 이렇게 또 세게 잡아 꼬집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팔을 꼬집었다. 시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라는 그 황당한 상황에 아프기도 아팠는데 이건 좀 뭔가 좀 수치스러운 그런 기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온 아버님 아파요 하는데도 놓질 않고 계속 꼬집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멍든 거를 딱 보고 나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난 진짜 그 상황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어. 내가 그때 즉각 조치를 못 취해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아내를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며느리 몸에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손을 댄다. 엉덩이 때리고 팔 비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하기에 남편도 이 부분을 상당히 안 좋게 또 남편도 봤을 거 아닙니까? 안 좋게 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정식적으로 부모님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얘기를 했고 봤다 아들이 또 그래야 하니까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버릇없는 행동이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꼭 조용히 넘어가도 될 거를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좀 기대했던 정 씨하고 남편이 너무 실망해서 상처가 컸고요. 결국은 부모하고 절연을 선언한 상태고 어이구야. 남편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 씨도 이명도 생기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막말에 불쾌한 손버릇까지 사과받고 싶은 이 며느리 마음, 제 마음, 욕심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남편 지금 신랑이 그래도 내 편을 계속 들어주고 부모님과의 절연까지 이런 선언한 상태라서 남편을 보면서 꾹꾹 참고 계신다는데 남편만 아니면 형사고소하고 싶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형사고소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아버지 행동은 더 나아가서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끝이죠, 이 가족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 씨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남편도 지금 정 씨 편을 들고 지금 저 시부모 댁이 완전 아나무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쪽을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어서 가족 간의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남편이 가서 오히려 고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쪽에 엄포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 실제로 고소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저도 듭니다. 아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이 가서 어머니 아버지 계속 그러면은 저희 진짜 이거 크게 일 벌릴 겁니다 하더라도 이거 온전할까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아주 뭐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많은 상담을 이제 듣고 하는데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 부모하고 자식이 좀 비슷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데 남편은 이러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긴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남편은 매우 잘 돼 있는 상황.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고 남편이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니까 남편에 맞춰서 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고소하는 부분 전 백 변호사님 의견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했다가는 정말 또 남편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보해 주신 분이 뭐 사과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3명 시누이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하실 때마다 상처받고 놀라고 섬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댁의 문화가 딱히 뭐 범죄라거나 뭐 약간 형사 얘기도 나오고 뭐 고소 얘기도 나왔는데 범죄라거나 아니면 딱 정말 이혼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뭐 폭력이나 이런 문제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댁 문화와 본인의 문화가 아주 많이 다른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해 주신 분은 반듯하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남편의 그 모습이 좋았는데 시댁 문화는 뭐라고 할까요? 좀 경계선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 좀 시끌벅적하고 좀 무례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해서 서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1대3으로 이 며느리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댁에서 이게 다름의 문제라고 해도 좀 사과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혼을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이혼을 안 하실 거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남편은 결국에는 중간에 껴서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연하고 계시는데 이 그렇게 멀리 두고 경계선을 두고 가실지 아니면 그래도 완전히 남남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해를 하실지 결정하셔야 될 텐데 화해를 하신다고 해도 저쪽에서 다시 훅훅 들어오는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며느리께서 조심하시고 이러길 바라기 때문에 상처 입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예의 바르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우경민님,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조롱하고 재밌어하는 건가 하셨고요. 오픈마인드님, 일종의 이짐의 괴롭힘이네요. 문제 못 삼을 정도로만 은근히 괴롭히네 하셨습니다. 카랑코이님, 착한 아들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정하영님,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상한 집이랑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제보자 사연자께서 가장 바라시는 건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도와는 전혀 달랐더라도 며느리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 보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문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뚫고 아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이고요. 적재함도 반쯤 이미 강 쪽을 향해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이 트럭이 그만 다리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추락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럭에는 탈출 못한 트럭 기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자칫 잘못하면 트럭이 강에 빠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 크레인줄에 몸을 매달고요. 차분히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안전띠부터 잘라낸 뒤에 이 트럭 기사를 조심히 꺼내고요. 떨어지지 않게 꼭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분간의 구조 작업 끝에 이 트럭 기사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We trained for this situation probably 100 times, but to actually put it in action
It felt good. We had a successful rescue, and now we go back and we do it again if we have to. 네, 구조된 트럭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난간에 걸린 사고 트럭 수습에 나섰는데요. 크레인만 3대, 시간도 무려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트럭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그 횡단보도를 터벅터벅 얼마? 걸어서 안 돼. 건너죠. 안 돼. 자, 그런데 이 트럭 하지 마. 천천히 하지 마. 움직이기 시작하니 여성을 그대로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트럭은 횡단보도를 다 가로지르고 나서야 이 사고를 알아챘는지 그제야 멈춰서는데요. 자, 그런데 트럭에 치인 줄 알았던 뭐야? 여성, 뭐야? 트럭 아래서요, 제 발로 왜 꿈틀꿈틀 이렇게-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나온 이 여성을 부축합니다. 뭐야? 여성은요, 멀쩡히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발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안 다쳤어요? 트럭 자체가요, 높아서 그 덕분에 깔리지 않고 틈에 쏙 들어갔던 세상에, 거라고 세상에. 합니다. 심지어 혹시 몰라서 이 트럭 기사가 여성을 데리고 병원에도 갔는데 어쩌면 별 좋아. 이상이 없어서 당일 퇴원했고요. 팔꿈치 조금 까지긴 했습니다. 그거 웬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야.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섰고요. 트럭 기사는 사각지대 때문에 못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무시무시한 전기톱을 든 남성이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방문을 자르기 시작하죠. 무서워. 위아래 그리고 한쪽을 마저 자르자 네, 좀 있으면 문 한 가운데가 뻥 뚫려 버립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Why is this door locked? Dude, I'm not open. Leave it alone. Hey, don't come near it. I'm looking at it. Told you not to lock your door when you had your boyfriend round, didn't we? Hey, don't be touching my niece. 네. 착한 삼촌. 자, 어린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자 불안했던 엄마, 삼촌을 불러다가 내 문에 아예 저렇게 구멍을 내버렸던 겁니다. 저라도 저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을 볼 누리꾼들은 엄마가 잘한 거다, 딸을 지켜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 한편 과하다,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이 진행자의 구호가 끝나자 앞에 놓인 친구의 발을 핥기 시작합니다. 친구 발에는 땅콩버터가 발려 있었는데요. 이거 네, 그걸 싹싹 핥아먹고 아우 있습니다. 뭐야 너무 왜 그런데요. 이런 근데 거 해? 더럽고 이 자꾸. 기괴한 일이 벌어진 곳 무려 학교였습니다. 뭐 하는 이웃 짓이야? 자선 모금 행사에서 진행된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학교 측도 이걸 왜 좋다고 했을까요? 허락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 학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surprising. I didn't think they were gonna do all that. I was just shocked. I didn't really have like a feeling. I was like building my kind of glad I wasn't over there. 네, 참 학교 측은 사전에 어떤 게임인지 고지가 됐고 원하는 학생들만 참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하다. 이게 생각이 있는 거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과 경찰이 해당 학교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예, 잘라 컷.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 7시 50분. 하지만 내일은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